1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곳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처음에 설립된 곳은 바로 상하이죠. 자, 상하이에서 출범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이것만 만들어진 건 아니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그리고 그 외에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한성정부 이렇게 있었죠. 자, 그것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되더라. 이것은 3.1운동의 결과물이다 라고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포인트들 1번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부로서 이것을 두었대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입니다. 그중에 민주공화정으로 출발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부로 두었었던 것은 바로 임시의정원이 되겠죠. 자, 이 연통제와 한인애국단 이런 게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부로서 임시의정원을 두었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비밀행정망으로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하게 되는구나. 외교활동기구로서는요. 미국에 두었었던 구미위원부. 자, 요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에 김구가 주도하여 조직했었던 이런 단체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 외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국에 두었었던 게 바로 뭐다? 구미위원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경우는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뭐라고 봤었냐? 비밀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봤었고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에 김구가 주도하여 만들었었던 이른바 암살단체였었고요. 참의부 같은 경우는요. 이는 1920년대 독립군 세력 3부 통합운동에서 나올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육군주만 참의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1920년대 독립군 활동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 갈등을 겪었대요. 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자,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하는 내용이 있네요.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었대요. 자, 이 시기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하여 개최했었던 회의죠. 바로 192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봤었지. 자, 여기에서 창조파, 개조파의 갈등이 있었구나. 자, 요 얘기가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 있었구나. 자, 1920년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920년대 국민대표회의. 자, 요 회의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 그지?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산 해체하자. 개조파는 안창호. 존속시키자. 라는 갈등, 불참했었던 요지파도 또한 존재했었다. 자, 이런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뒤에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임시정부 해체, 해산을 주장했었다. 해체를 주장했었대요. 누구냐? 바로 창조파 신채호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본회의 결렬 이후에 이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자, 회의는 결렬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렬됐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대통령이었었던 이승만을 탄핵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이 박은식이죠. 박은식을 새로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하지만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개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 얘기는 이제 뒤에서 이순환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일단 대통령에 취임했다. 누구냐? 바로 박은식이다. 그치?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었던 자, 이런 당시 임시정부의 모습.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해당하는 192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1919년 김원봉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래요. 자, 관련된 인물 있죠? 김원봉이다. 만주 길림, 이런 표현도 이순환 때 조금 더 친숙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지? 의열단이죠.
김원봉이 주도하여 만든 독립운동 단체로서 여러 이제 암살, 폭력,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 폭력적 활동을 통해서 민중의 혁명을 유도해야겠다라는 활동이란 말이지. 자, 이것을 강조했었던 글, 바로 조선혁명선언. 자, 이를 지침으로 삼았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폭력적 수단. 자,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하나의 큰 방향으로서 활용하고자 했었다. 자, 김원봉이죠. 김원봉이 조직하게 되고요. 활동 지침이 바로 이제 신채호가 작성했었던 조선혁명선언이란 말이지. 예. 민중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폭력 투쟁을 강조했었던 자, 이 단체 의열단. 그렇구나. 자, 누굽니까? 신채호다. 신채호는 외교론이라든지 아니면 실력 양성, 준비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폭력적 수단이다. 바로 의열단 활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했었던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일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자,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 그렇죠?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청산리 전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구나.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했는데 얘네가 우리 마을 습격하고 공격했었던 이런 참극을 일으키게 됐네. 간도 참변이지요. 그래요. 자, 봉오동 청산리 전투 보복이었었다. 그래서 요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홍범도가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했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훈춘 사건을 거쳐서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중심이 되어 여러 홍범도 세력도 연합이 되어 승리를 이끌었었던 청산리 전투. 그리고 간도 참변으로 일제가 보복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독립군이 밀산부로 이동했다가 러시아 자유시로 가서 이제 독립군이 밀산부로 가서 대한독립군단 조직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자유시로 갔다가 참변을 겪네요. 자유시 참변이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됐구나. 독립군이 위기를 겪는구나.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적색군의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된다. 자, 3부를 결성하고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이후에 돌아가서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미리 먼저 보자. 자유참변을 겪은 독립군 만주로 이동하고 그 외 독립군 세력들과 연합하여 이제 3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참의부 보기도 했었다. 자, 3부를 형성하네요. 그런데 위기를 맞게 되네. 일제가 만주 군벌과 연합하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3부를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 3부 통합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는구나. 자,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 이런 세력을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었구나. 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거 순서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선후관계 파악하시라 이거야. 5번에 있잖아. 1925년 만주는 일제는 만주 군벌과 공동으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뭐예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지. 독립군을 체포해서 넘기는 이런 조치. 이를 계기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3부를 통합해야 된다. 3부는 기존에 결성되어 있었고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3부를 결성하고 그러자 일제가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의 대응이 3부 통합운동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이야기 순서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1930년대 초 지청천은 자, 30년대 초에 누구? 지청천. 자,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어떤 독립군을 이끌었느냐? 지청천이 이끌었던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에요. 자, 보면은 3부 통합운동의 결과 혁신의회는 혁신의회가 조직이 되고 이는 한국 독립군. 국민부는 조선혁명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이 있네요. 그리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구나.
중국 호로군과 연대하고요. 각각 중국 의용군과 연대하게 되면서 각각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었던 1930년대 바로 한중연합작전에 해당하는 독립군의 활약이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다시 보시면요. 지청천 한국 독립군 맞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중국의 호로군과 연대하였다. 만약에 양세봉 걸로 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연대. 양세봉의 활약이죠.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 이거는 1940년에 조직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충칭에서 그거죠. 조선의용대 이건 뭐야? 1930년대 후반에 조직했었던 김원봉이 주도한 중국 관내의 최초 군사조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고르고 나머지 군사조직들 역시 외우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완벽하게 안 될 거예요. 7번 문제. 김구는 1931년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자. 우리가 어떻게든 존재감을 바탕으로 이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 우리의 적극적인 항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한인 애국단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게 되죠. 아직 상하이를 떠나기 전이에요. 여기서 조직하고 이후에 이동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한인 애국단의 활동 뭐가 있냐 이거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활약했었던 그 인물이 있으니 바로 윤봉길이었었다. 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활약 윤봉길 한인 애국단원의 활약이죠. 한인 애국단원으로서 윤봉길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이봉창이 있네요. 그렇구나. 자, 나머지 사람들.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했었던 인물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중근은 우리 이순환 때 볼 건데 국권 피탈 시기 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었던 인물이고요. 지청천 아까 봤었죠. 한국 독립군. 양세봉은 조선 혁명군. 요렇게 군사를 지휘했었던 인물이고요. 지청천은 이후에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기도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부대 얘기하는 거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940년 김구 중심의 통합정당인 이것이 출범하였대요. 40년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구가 중심이 되어 통합정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대 통합정당 조직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한국독립당이라는 조직입니다. 충칭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한국독립당이 자 김구가 요거는 이제 한국독립당은 아니고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가 이제 한국독립당 통합정당으로서 인물 중심으로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구, 조소왕, 지청천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제 충칭에 정착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이런 활동을 40년대 이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어 어디에서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했대요. 자, 지금 김구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에? 주석에 취임했대. 그럼 여기 어디냐 이거야? 충칭이다 이거지. 그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석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 선출. 그렇지. 이후에 김규식 부주석까지 이어진다. 아무튼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시기와 관련한 내용들. 자,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군 조직으로서는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한국광복군이죠. 그죠? 자, 한국광복군의 활동 1940년대에 요거다 이거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구나. 이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부대로서 지청천이 총사령에 취임하게 되는구나.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오답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지금 뭐 조선혁명당 이런 거 있어요. 조선혁명당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이끌었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 조직이에요. 한국국민당은 김구가 만든 건데 김구는 맞는데 요거는 3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정당이에요.
여기 있다. 이거야. 한국국민당. 그랬다가 김구가 통합해가지고 통합되는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된다. 자, 그리고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요거는 1930년대 김원봉이 주도하여 만들었었던 정당 조직이에요. 어디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지. 민족혁명당. 예. 김원봉이 의열단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끌었었던 통합정당. 그리고 이후에 김원봉은 자, 군사조직 만들죠. 조선의용대. 이 군사조직을 만드는 데까지 가는구나.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오답 보시면 뭐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지청천, 조선의용대 요게 바로 이제 김원봉이 만들었었던 군사조직.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김원봉이 가지 않은 김원봉 계열은 한국광복군의 충칭에 합류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국 조선의용군을 창설하는 주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가 이 세력이 어디로 간 거예요? 충칭.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으로 간 거지.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세력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서 이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주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1935년 조소왕, 지청천, 김원봉. 자, 김원봉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 김원봉과 함께 있네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야. 통합정당으로 1930년대 중반에 민족혁명당이었다. 자, 요게 김원봉이 주도했었던 30년대 통합정당이더라 라는 거지. 다음에 보니까 김원봉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으로서 자, 이후에 지금 김원봉이 또 만들었다 이거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다. 그러면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자, 그 군사조직 뭐냐 이거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좀 아까 봤던 요거예요. 조선의용대.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란 건데 지금 안 헤어질 거야. 머리가 뭐가 지금 막 복잡할 거예요. 자, 김원봉이 주도하여 통합정당 만들고 그리고 군사조직 만들었다. 자, 단계별로 이렇게 갔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름이 이렇구나. 익숙하게 보면서 외우는 노력을 해보시라라는 거지. 김원봉이. 그지? 지역은 우한 한커우. 자, 그러면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오답을 보자. 이것도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1920년대 봉오동 정수 청산리 전투 그 조직이에요. 한국독립군 또 나왔지. 지청천. 중국 호롱과 연대했다. 그거. 조선의용군 아까 봤네요. 조선의용군은 김원봉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주축됐던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렇다. 10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년, 1940년대 군화. 자, 대일선전 포고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2차 세계대전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40년대 자,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하고서 우리는 당시 추축국과 연합국의 싸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왜? 일본이 추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항전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고요. 이후 1942년, 40년대 자, 한국광복군에 이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네요.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세력이죠.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같은 경우는 이들은 이쪽에 합류하지 않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뭐였었어요? 조선의용군의 주축이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김원봉의 부대가
대한민국 인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구나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한 여기에도 있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거 조선의용군이었다. 헷갈리시지 마라. 다음 11번 문제. 자, 현대사 문제입니다. 해방 직전 일제와 협상을 벌였었던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 해방 직전에 일제와 협상을 벌였대요. 누가 국내에서 일제와 협상을 벌였나 봐. 바로 여운형이었었다. 예. 여운형은 광복, 일제의 패망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서 얘기해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지. 여운형이다 이거야. 예. 일제의 요구, 협상을 벌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조직을 모태로 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이 조직을 광복 직후에 출범시키게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건준위 활동 광복 직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운형을 고를 수 있겠고 광복 직후에 단체인데요. 건준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다. 조선 독립동맹은 뭐냐 이거야. 조선 독립동맹은 연안지방 또는 예난지방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을 거느렸었던 요겁니다. 그치?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조선 독립동맹이다. 자, 반면에 국내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이렇게 개편시킨 거야. 자,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운동이 있어야 돼요. 예, 요거는 이후에 등장을 하죠.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여기서 결정한 신탁통치에 대해서 결정을 했대요. 우익계열 인물들은 무엇을 전개했다? 찬탁과 반탁의 갈등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신탁통치와 관련한 결정 어디 있는가? 애초에 신탁통치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요때 얄타 회담에 한번 광복 전에 있었고 이것을 구체화시켰었던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우리 정부 수립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또한 신탁 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라는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네요. 자, 반탁은 우익이고요. 찬탁은 좌익이었었죠. 자,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금 12번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익들은 뭐 했냐 이거야. 좌익이 아니라 우익 얘기하는 거지. 우익 계열 인물들은 반탁 운동을 전개하지. 반면에 찬탁은 좌익들이 이를 주장하게 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찬반탁 갈등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등을 벌이면 곤란하다. 여운형과 김규식, 여운형이 또 나왔네요. 여운형과 김규식 통합을 하자. 어떻게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야 된다.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고요.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래. 찬탁과 반탁의 갈등. 그치?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좌우합작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해졌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이들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 운동 위원회 원칙.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구나. 자, 답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13번 문제예요. 자, 13번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대요. 자, 이승만이 그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대. 이승만은 통합정부가 아니라 우리끼리 따로 가자. 소련을 격퇴하자. 38선 이남에 예, 우리만의 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이후냐 이거예요. 예,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느냐?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됐는데 소련이 깽판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게 되었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결렬됐죠.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발언, 예,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인과관계를 이렇게 본 거지. 그치? 우리만의 정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뒤에 김구가 남북협상을 주도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김구는 통합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남북협상을 주도했구나.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주도했었던 인물 누가 또 있어요? 바로 김규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분열돼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김구의 활동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의 남북협상을 전개한다. 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 즉 사실상의 단독정부 수립, 이런 주장을 하니, 이런 결정을 유엔에서 하니 안 된다라면서 자, 협상, 북한 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구나. 김구의 활동이었었다. 그러면 여기서 고르자면은 13번에 유엔 소총회의 한반도 문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정이 뭔데? 사실상의 단독 정부 수립 결정이었었다 이거예요. 예. 14번 문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소총회의 단독 정부 수립 결정. 그렇지? 그래. 김구가 김규식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협상을 전개했었구나. 하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예. 뭐 같은 문제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자,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가를 보니까요. 일본군이 간도 지역의 마을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대. 그러면 간도 지역에서 참극이 벌어졌네요. 그래. 간도 참변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서 만주 관료들이 독립군 체포에 전력하게 된대.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을 체포한대요. 어디로 가요? 붙들려가지고 일본 영사관. 그러면은 얘네랑 한편 돼가지고 협정을 맺었나 봐. 그럼 이 체결된 협약이 뭐야? 미스야 협정이죠? 예, 미스야 협정이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지금 독립군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었었다 이거야. 그지? 자, 요게 가고요. 간도 참변.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요게 나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이거 고르는 거네.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잖아. 자, 보자 그러면. 1번에 김좌진의 부대가 청산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를 거둔 보복으로서 가가 나왔었던 거네. 그러니까 1번은 가 이전에 해당하네요. 2번에 한국 독립군이 쌍성부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자, 그럼 이 얘기는 1930년대에 있었던 활동이죠. 그래서 나 이후. 3번에 대한독립군단 결성해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래, 요게 정답이죠. 자유시로 이동했다. 자유시로 이동했다. 여기 있다. 그랬다가 자유시 참변, 그랬다가 돌아와 삼부결성, 그랬다가 미스협정 이렇게 이어졌다 이것이. 4번은요. 삼부통합운동으로 국민보호 혁신의회가 조직되었다. 미스야 협정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삼부통합운동이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바로 보기 보자. 1920년대 1번, 20년대 간도 참변 이후 독립군은 봉오동과 청산리 등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맞나요? 이후가 이상한 것 같아. 봉오동과 청산리 등지에서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그에 대한 보복이 바로 간도 참변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전으로 바꿔야 돼요. 선후관계가 잘못됐지. 2번 1920년대 독립군은 3부를 결성했대요. 1920년대 얘기 맞습니다. 3부 결성. 자, 그런데 러시아 적색군의 공격을 받아서 자유시 참변을 겪었대. 잠깐만. 자유시 참변을 겪은 이후에 3부 결성 얘기예요. 그렇지.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결성하게 되잖아요.
자유시 참변까지 겪은 마당에 참정신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말이지.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1930년대 지청천의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1930년대는 맞아요, 일단. 자, 지금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청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청천의 조선혁명군이 영릉과 흥경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틀렸죠. 그래서 지금 3번의 내용은 지청천이 아니고 양세봉으로 바꿔야 됩니다. 4번 문제, 4번 보기.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자, 충칭 맞나요? 맞죠. 40년대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죠. 그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추축국에 대항했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래, 이게 1940년대 충칭의 한국광복군의 활동으로 봤었던 그 내용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맞겠네요. 17번 문제. 다음 글에 설명하는 모습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게 뭘까?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는 민족주의 계열의 3개 정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대요. 누가 중심이 됐어요? 김구가 중심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이다. 집권정당. 그치?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정당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석 중심제로 개편했대요. 김구가 주석에 취임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1940년대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 그치? 예, 충칭에 정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당시 모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자, 한인애국단의 조직은 김구가 주도한 건 맞는데 여기 있죠. 요거는 1930년대 초의 활동이에요. 상하이 지역에서의 활동이다.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었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했다. 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시기가 잘못 매칭이 안 됩니다. 이번에 국민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건 20년대 얘기에서 봤었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 예, 신채호, 안창호 이렇게 봤습니다. 3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들어가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여기서 발표하네요. 삼균주의의 기초에서. 그렇다. 4번에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였다. 자, 요거는 1930년대 후반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단체라 그랬어요.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4번을 맞게 바꾸려면 요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한국광복군으로 바꾸면 되겠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일들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인데 광복 전에 있었던 연합국의 합의가 있네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게 있었죠. 카이로 회담이 처음이죠. 여기서 뭐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한다라는 최초 합의.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우리나라 문제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을 재확인하기도 했었다라고 살펴봤었지. 그치? 예.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요렇게 각각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순서고요. 광복 이전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첫 번째, 얄타 회담 두 번째,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기억, 니은, 디귿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해보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 여운형이 주도하였다라고 봤었죠. 광복 직후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여운형의 조선 건준위 활동은 미군정의 부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가 연합국의 합의로 이제 구체화되게 되는데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인
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죠.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발언 통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이야기하자. 안 되겠다. 이 역시 여운형이 주도하여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 실현칙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리을, 미음,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요 순서대로 가겠죠. 우리가 봤었던 게 지금 광복 이후에 있었던 각종 활동의 순서들. 건준이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뭐가 있었어요? 모스크바 삼성회의 있었고요. 그치? 요걸 언급을 했었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 얘기를 했었네.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 자, 요렇게 이어지겠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빠밤. 다음 글이 발표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 사건은 무엇이냐. 다음 글의 배경이래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글이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니 어떻게 하지?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지. 우리만의 한반도 38도선 이남의 우리만의 정부를 조직하자.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네요.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누굴까요? 이승만이겠죠? 그러면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이유는 뭐냐? 선후관계로 또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이승만의 지금 이거 뭐야? 정읍발언이지.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그럼 결과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원인 결과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있네. 1번의 헌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요거는 이후의 내용이죠. 그치? 김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단이 현실화되었구나. 2번에 정부 수립.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전개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처럼 각각 남북한이 분단되게 된다는 거지. 4번에 유엔 소총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에 총선거를 결정하자. 안 된다. 남북협상.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북한 정권 수립. 그지?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순서로 친다라고 하면은 3번 다음에 보기의 지문. 그리고 이제 그치? 3번 다음에 보기의 지문. 그리고 4번이 되겠고 2번, 1번 요 순서로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순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